자, 오늘 46차시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간섭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간섭 중에서도 요 빛의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저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 얘기해줬나? 왜 이리 부산스럽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는 울산인데요라고 댓글 달라고 했다가 이게 좀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화날까봐 못 따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간섭한다라는 것은 파동이라는 뜻이고요. 파동이면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간섭을 한다면 빛을 파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긴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부산스럽네요. 여긴 울산입니다. 부산 아니에요. 부산스러우면 안 돼. 그래서 요 빛의 간섭 실험을 최초로 한 사람이 그 영국의 물리학자 영입니다. 토마스 영. 그래서 그 영이 했던 이중슬립 간섭 실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되게 의미가 있었죠.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시기에 저렇게 떠들고 있었죠. 아, 진짜 부산스러운 게 많네. 댓글이 많네요. 오늘 거 올려야 되겠다. 또 부산스러운 그 댓글 달려. 자, 그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 이후로 이제 그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제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서 전자기파의 속도를 계산했을 때 빛의 속도가 같이 나왔고요. 그거를 이제 볼츠만이 실험으로 볼츠만이 헷갈리잖아. 떠드니까 그 볼츠만이 아니고 그 헤르츠가 그 실험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확인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게 거의 결론이 나다시피 했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얼마 안 돼서 또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 설명하면서 또 빛의 입자성을 다시 되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이 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10가지 중에서 이 이중슬립 실험과 관련된 게 2가지나 뽑혔어요. 그래서 요 영의 빛의 이중슬립 실험이 8인가 10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이중슬립 실험이 1위가 되어서 이 물리학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는 이런 실험이어서 실제로 실험도 해볼 겁니다. 영이 했던 실험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단일 슬릿이 있는 거고요. 여기 이중 슬릿이 있습니다. 단일 슬릿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자, 여기다 보여줄게요. 이렇게 유리 같은 데다가 이게 잠시만 좀 확대 축소해서 칠할까?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그을려요. 촛불 같은 걸로 그림을 막 만듭니다. 시커멓게 시간을 때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면도날로 쫙 그어요. 그러니까 면도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그으면은 이게 아주 가는 선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게 단일 슬릿입니다. 단일 슬릿. 그러니까 이중 슬릿은 어떻게 하냐면 이 면도날 2개를 겹쳐가지고 싹 그어요. 그러면 선이 2개 나오겠죠. 이게 이중 슬릿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이 제가 여기 D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슬릿도 0.1mm, 0.2mm 이렇게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은 비율이 좀 안 맞게 그려진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의 간격은 0.1mm, 0.2mm 이렇고요. 반면에 이 거리는 1m, 2m, 4m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 D에 비해서 L이 굉장히 큰 이런 상황이고요. 요 단위 슬릿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그 영이 살았던 당시에는 당연히 레이저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연광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이 자연광 안에는 수많은 빛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위상들이 다 달라요, 모양들이. 근데 이 좁은 공간을 통과한 빛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난 빛이 회절해서 두 번째 이중 슬릿에 도달하게 되면 요 S1과 S2의 빛의 위상을 맞춰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하게끔 요 S1, S2의 위상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일 슬릿의 역할입니다. 근데 현대 실험에서는 요걸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이저가 있기 때문이에요. 레이저는 결맞은 빛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빛은 전부 다 위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슬릿 없이 바로 요 이중 슬릿에다가 우리는 빨간색 레이저를 쓸 거거든요. 그걸 여기다 바로 비춰가지고 동시에 통과시킬 겁니다. 요게 어차피 간격이 0.1mm, 0.1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이저 빛이 동시에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자, 요 슬릿과 요 슬릿 사이에 이제 요 가운데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 거리가 같은 지점이죠. 이 거리가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빛이 파동이라면 같은 위상으로 출발한 빛이 같은 거리만큼 가게 되면 같은 위상으로 마루는 마루, 골이면 골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는 커지고 물결팔은 높게 출렁이고 빛의 경우는 밝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무늬가 나옵니다. 밝은 무늬가. 근데 얘가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요 거리와 요 거리의 차이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반파장의 한 배가 되면 이제 상세 간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두운 무늬가 되고요. 반파장의 두 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밝은 무늬가 되고. 그래서 밝고 어둡고 이런 무늬가 나오면 간섭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간섭 조건을 통해서 요 밝은 무늬하고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에 이 간격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약간 근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여기가 0.1mm라 했습니다. 여기가 1m, 2m예요. 그럼 이 강선은 사실 그림에서는 평행해 보이지 않지만 거의 평행 강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파란색으로 그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은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선하고 요 선까지는 같은 거리고요. 요만큼이 경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수평면하고의 이루는 각도거든요. 그럼 요 세타하고 점을 합치면 90도가 되죠. 요 점하고 요 각도 합치면 90도가 되니까 얘가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경로 차이에 해당하는 요 빨간색 길이는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되죠. 그래서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길이가 지금 D죠. D, 빗변의 길이. 그러면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죠.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은 요 경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 차이는 D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각도가 커질수록 커지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반파장의 홀수배면 상세 간섭,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행광선이라고 근사하면 이제 근사식이 나옵니다. 경로 차이가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사하죠? 근사했잖아. 근사한 식.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델타 X도 굉장히 작거든요. 델타 X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도 굉장히 작아요. 세타도 굉장히 작아서 세타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나 밑변의 길이나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나 밑변분의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로 근사가 되죠. 그럼 이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L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임의의 점, 중앙 위치로부터 임의의 거리 X만큼 떨어진 그 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L분의 X로 둘 수 있죠. 그래서 D 곱하기 L분의 X 이렇게 근사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값이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 간섭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요게 반파장의 홀수배면 어두운 무늬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되겠죠. M은 0부터 시작해서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 밝은 무늬죠. 중앙 밝은 무늬예요. 그러면 이제 경로 차이로 보면 경로차를 보면은 얘는 경로 차이가 0이에요. 0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여기 어두운 무늬 있죠? 어두운 무늬는 경로 차이가 얼마입니까? 얘는 반파장의 3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밝은 무늬죠? 밝은 무늬는 경로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반파장의 2배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m으로 치면 얼마가 되는지 봅시다. 자, m이 어느 숫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중앙 밝은 무늬는 m이 얼마라는 거예요? m이 0인 경우죠. 근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밝은 무늬는 m이 1입니다. 어두운 무늬도 어두운 무늬대로 이게 0이고 그 다음 어두운 무늬가 1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무늬하고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는 m이 1만큼 차이 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m이 1만큼 차이 날 때 델타 x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식을 여기다가 다시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보입니까? 이 화살표 위에다가 밝은 무늬 조건식을 다시 적어 보도록 할게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L분의 x는 반파장의 짝수배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제가 빨간색 레이저 빛으로요 0.1mm 간격의 이중슬릿에 비춰가지고 간섭 무늬를 보고 있어요. 이중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2m입니다. 그럼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요 D 값은 안 변하죠. 예,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실험을 하는 동안 L 값은 안 변하죠. 예. 그리고 빨간색 레이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색깔이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람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m과 x 사이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x하고 m 사이를 델타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식을. 그럼 식이 이렇게 됩니다. d에 l분의 델타 x는 람다 델타 m 이렇게 됩니다. 근데 델타 x의 정의가 이게 얼마일 때의 그 거리의 차이였습니까? m이 1만큼 차이 날 때 그 거리의 차이. 그러니까 밝은 무늬와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델타 m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델타 x에 관한 식은 이렇게 됩니다.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기도 하고요. 요 식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변화량 치면 얘는 0이 돼버리죠. 미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상수니까 0이 돼버리고 얘는 이제 델타 m이 남으니까 똑같은 식이 됩니다. 어두운 무늬라도. 그래서 이거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간섭이 잘 일어난다 라는 표현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델타 x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무늬 사이에 그 간격이 크면 간섭이 잘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간섭이 잘 될 조건은요. 자, 빨간색 레이저 빛, 초록색 레이저 빛 어느 게 더 간섭이 잘 되겠습니까? 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파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델타 x가 커집니다.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요. 그 다음에 슬릿 사이의 간격,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을 0.1mm로 했을 때하고 0.2mm로 했을 때 언제 더 간섭 무늬 사이 간격이 넓겠습니까? 예, 0.1mm일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섭은 파장이 길수록 틈이 그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간섭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회절도요. 여러분 물리학원에서는 자세하게 안 배우지만 그 간섭의 연장선에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회절 현상도 똑같아요. 파장이 길수록 잘 되고요. 틈이 좁을수록 잘 됩니다. 그래서 간섭과 회절은 약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L 값이 커도 A가 커지잖아요. 하지만 얘가 크다고 간섭이 잘 된다는 표현은 안 써요. 얘는 빔 프로젝트를 마치 스크린에서 멀리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광학적으로 간섭 무늬가 확대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요게 이제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고요. 요 실험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실험 기구고요. 요게 그 3D 프린터로 만든 레이저 지지대예요. 지지대고 여기에 이제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은 제가 1mm 간격으로 칸을 미리 질러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이중 슬릿을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얘가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이 0.1mm인 녀석, 얘가 0.2mm인 녀석, 얘가 0.4mm인 녀석이에요. 근데 0.4mm는 실험을 안 할게 이게 잘 동시에 잘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 두 개로 실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이중 슬릿하고 요 스크린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게 L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 단일 슬릿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단일 슬릿은 요 이중 슬릿에 도달하는 두 빛의 위상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레이저가 이미 위상이 맞는 빛이기 때문에 레이저로 대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는데 자 미리 요령을 좀 알려줄게요. 요게 멀리 있으면 요게 조준이 잘 힘들어요. 딱 여기 스크린을 맺히게 하기가 이게 높낮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약간 종이 같은 걸 깔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을 치우고 레이저를 먼저 스크린에 닿게 해요. 그 다음에 요 이중 슬릿을 옆에서 살 집어넣어 가지고 맞추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나중에 하십시오. 그럼 실험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요 델타 X가 뭐냐면 요 밝은 무늬하고 자 보세요. 요 밝은 무늬하고 인적한 밝은 무늬 사이 요게 델타 X예요. 이게 지금 밝고 어둡고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중앙에 경로 차이가 없는 지점. 여기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 반파장의 4배, 반파장의 6배인 지점입니다. 근데 요 거리를 바로 재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러면 요게 밝은 무늬가 몇 칸이 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세야 됩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델타 X는 요 S를 6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델타 X가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좀 전에 우리가 식을 배웠죠. 그리고 까먹었죠. 살쪘죠. 요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 한번 볼게요. 요거 측정합니다. 그잖아요. 그다음 요거 줄자로 측정할 거예요. 이중 슬릿하고 그다음에 그 스크린 사이 거리 1m, 2m, 4m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다음 D는 실험 기구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0.1mm, 0.2mm. 그러면 요 파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파장은 L분의 D 델타 X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으로 구한 값으로부터 빨간색 레이저 빛의 파장을 구해 볼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장과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 결과를 조작했는지 조작했는지 제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는 것까지 해 보십시오. 해보고 이게 실험 결과를 대략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잘 나오죠? 요게 L을 2m로 했을 때 그리고 D가 0.1mm일 때입니다. 슬릿 사이 거리가. 그럼 얘랑 얘 비교해 볼게요. 얘는 슬릿 사이가 0.2mm, 0.1mm. D가 작고 크고 입니다. 델타 X는 D분의 1람다니까 얘가 더 무늬 간격이 넓죠. 그리고 얘 한번 볼게요. 얘는 0.1mm인데 L을 4m로 한 거예요. 얘 델타 X는 D분의 L람다잖아요. 이게 L이 0.1mm인데 4m고 얘가 2m예요. 2m,
4m, 2m, 4m. 확실히 얘가 더 넓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실험을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야지 이제 측정하는 스케일이 커지면은 그다음 오차도 줄어드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4mm에서 0.2mm. 틈이 D가 큰 거죠. D가 크면 D가 커지면 델타 X가 작아지죠. 이건 D가 작고 이건 D가 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고 이제 파장을 한번 구해보는 그런 실험을 할 겁니다. 자, 이러한 간섭이 이용되는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얇은 막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기름막이나 비누방울에서 나오는 건데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요 기름막 같은 거 보면은 막 색깔이 여러 종류의 색깔로 이렇게 막 무지갯빛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간섭 현상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물방울이요 두께가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두꺼워져요. 왜냐면 중력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요 위치에 따라서 굵기가 다 다릅니다. 굵기가 다 다르면 자 보세요. 자 왼쪽은 기름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고 오른쪽은 기름의 두께가 얇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단색광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요 밑에서 반사되거든요. 근데 이 두 빛이 요 제가 표시한 만큼은 경로가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요만큼 경로 차이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간 빛은 요만큼 더 가잖아요. 요렇게 반사된 빛보다 요렇게 반사된 빛이 요만큼 더 가죠. 그러니까 요만큼 경로 차이가 생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 경로를 가죠. 그리고 얘랑 경로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경로가 같은데 아래쪽에서 반사된 빛이 요만큼 더 갑니다. 그래서 경로 차이가 두께에 따라서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요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파장의 빛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두께에서는 빨간색 빛이 상쇄가 되고 어떤 두께에서는 파란색 빛이 상쇄되고 어떤 두께에서는 초록색 빛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또 보강 간섭으로 얘기하면 어떤 두께에서는 빨간색이 어떤 두께에서는 초록색이 어떤 두께에서는 파란색이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쇄 간섭이 되는 조건들의 빛들은 안 보일 거고 보강 간섭이 되는 조건의 빛들이 보일 텐데 그게 두께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제 다양한 색깔의 빛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얇은 막 간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 간섭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쪽이 되고 상쇄 간섭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점이 되는데 사실 이건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사실 여러분이 안 배우는 것 중에 반사에 의해서 위상이 바뀌는 경우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물리학원에서는 그런 것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 정도는 그냥 요게 간섭과 관련된 현상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섭과 관련된 현상들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상쇄 간섭의 이용. 자, 소음 제거 여덟분 오늘 하는 빛의 간섭하고는 좀 관련이 없긴 하지만 요 그냥 간섭을 이용하는 예로 같이 그냥 들어서 보면 그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외부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이불로 만들어내서 상쇄 간섭으로 소음을 제거하죠. 그다음에 렌즈 코팅인데요. 자, 요 여러분 안경 있는 사람 안경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빛을 한번 비춰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떤 색깔이 보이는지. 그래서 보면 보라색 빛 보입니까 혹시? 예. 보라색 빛이 보이면 코팅이 잘 된 안경. 예. 왜냐하면 자외선이 보강 간섭 되게끔 얇은 막을 씌웁니다. 그러면 자외선은 반사가 잘 돼요. 그리고 투과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외선하고 비슷한 빛인 보라색도 같이 이제 반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가시광선은 반사되는 빛들이 상쇄 간섭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반사되는 빛이 상쇄가 되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투과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이용되냐면 안경 그리고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을 또 이불로 그 막을 씌워서 태양빛의 투과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반사되는 것을
상세 간섭 되게 만들면 이제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 가시광선이 제일 세거든요. 그걸로 주로 태양광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가율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강 간섭이 이용되는 예로는 이제 악기는 이제 현악기의 줄, 관악기의 내부 공기, 타악기의 울림통 이런 것들이 이제 공명을 이용하죠. 공명이 결국에 보강 간섭이에요. 그 물체가 잘 진동할 수 있는 진동수로 계속 진동시켜서 진폭을 키우는 거죠. 그게 이제 보강 간섭이고요. 그다음에 결석 제거. 이게 요로 결석이요. 그 출산의 고통이 10배 정도 된대요. 고통이. 이게 궁금하면 걸리기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주면 성인이 되면 맨날 그 맥주를 마셔요. 물을 마시지 마. 계속 맥주를 마셔. 그러면 요로 결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광 안에 이제 결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초음파로 그거를 이제 그 결석들의 공명 진동수에 비슷한 진동수의 초음파를 계속 쏴가지고 얘를 이제 공명을 시켜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게 이제 요로 결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공명, 보강 간섭을 이용한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폐의 위조 방지. 요것도 얇은 막 간섭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요겁니다. 요거 그 나중에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지폐 한번 보세요. 이게 숫자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각도를 달리하면 각도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세 간섭, 보강 간섭 때는 색깔이 달라져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아마 카멜레온도 이 방법으로 피부의 색깔을 바꾸지 않나 하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 모로포 나비라는 게 있어요. 그 나비의 색깔이 날개 색깔이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색깔이 없어요. 근데 왜 파란색으로 보이냐면 그 날개의 구조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사된 빛하고 여기서 반사된 빛, 여기서 반사된 빛, 여기서 반사된 빛들 있죠. 이것들이 이제 파란색이 보강 간섭이 되겠거든요. 이렇게 하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색이지만. 그래서 아마 저도 찾아보진 않았는데 카멜레온도 비슷한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 이게 털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가지고 비늘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서 색깔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X =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소리의 진동수가 F1, F2일 때 X 충상에서 X = 0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 이건 이제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1배가 되는, 첫 번째 보강 간섭이니까 반파장의 2배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요게 거리가 2D, 3D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우선 요 자료를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거리하고 요 거리는 지금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같고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얘는 경로 차이가 0인 지점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X = 2D인 지점이 있고 X = 3D인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경로 차이는요. 경로 차이는 그 소리의 진동수하고 파장하고 관계없죠. 말 그대로 두 파원 사이의 거리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냥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건 파장하고 진동수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경로 차이가. 그럼 경로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얘가 0이고요. 이렇게 갈수록 이 중심과 멀어질수록 경로 차이는 무조건 커집니다. 경로 차이가. 그래서 경로 차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자, 진동수를 F1을 쓸 때랑 F2를 쓸 때랑 같은 점은 뭐냐면 속력이 같습니다. 속력이. 그러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 파장 곱하기 진동수. 요게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지점은 진동수가 F1일 때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가 되는 지점이에요. 반파장의 2배.
그리고 요 지점은 진동수가 F2일 때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F2일 때 경로차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의 경로 차이가 요거하고 같고요. 요 지점에서의 경로 차이가 요거하고 같아요. 근데 경로 차이가 어디가 더 크죠? 3D 때가 더 크죠? 요 2D, 3D가 경로 차가 아닙니다. 이건 위치고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커질수록 경로 차이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로 차이, 여기서 경로 차이는 얘와 같고 여기서의 경로 차이는 얘와 같으니까 요 둘을 대소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람다 1보다 람다 2가 크고요. 그럼 진동수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죠? F1이 더 커야 됩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파장이 누가 더 크냐, 진동수가 누가 더 크냐. 그럼 파장이 누가 더 길 때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누가 더 가까우냐, 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1은 F2보다 크죠. 들렸고, 자 F1일 때 0과 2D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F1일 때, 자 F1일 때 여기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났어요. 보강이에요. 그럼 여기는 경로차가 0이에요. 여기는 경로차가 반파장의 2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반파장의 1배인 지점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문제는요, 있다 없다도 물어볼 수 있지만 몇 개까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가 있죠. 이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한 개 있습니다. 자, 디귿. 보강 간섭된 소리의 진동수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다 했는데 진동수는 변화 없죠. 자, 두 파동이 간섭을 하게 되면, 동일한 두 파동이 간섭을 하게 되면 결국에 정상파 형태로 만들어진다 했죠. 근데 그 정상파의 속력, 파장, 진동수, 주기, 요거는 똑같습니다. 원래 파동하고. 오로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죠. 진폭만 2배가 돼요. 왜냐면 두 개가 만나니까. 그러니까 진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두 파동이 만났을 때 합성파의 속력, 파장, 진동수, 주기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이쯤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수능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진폭이 1cm, 속력이 5cm로 같은 두 물결파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고 점 PQR은 평면산에 고정된 점이다. 그림란은 아래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는요, 좀 확장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거는요, 파원의 형태가 다 점이었어요. 두 개의 점에서 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목욕탕에서 이렇게 처발했죠. 물결파에. 그리고 두 슬릿에서 빛이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파원의 형태가 점이었던 것만 배웠었거든요. 그랬을 때 공통점은 뭐냐면 동일한 두 파동이 만나니까 결국에 정상파 형태가 돼요. 정상파 형태가. 그런데 얘는요, 좀 특이하게 파원의 형태가 점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선의 형태로 이렇게 자 같은 걸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의 형태로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동일한 파동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이 또 정상파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을 한번 보면, 자 P점은 실선하고 점선이 만났죠. 그럼 마루하고 골이 만났어요. 그럼 어떤 간섭을 하겠습니까? 상세 간섭을 합니다. 그럼 정상파로 치면 배 마디가 되겠죠. 마디가. 자, 근데 보세요. Q점하고 R점은요, Q점은 실선과 실선이 만났어요. R점은 점선과 점선이 만났어요. 그럼 얘는 마루가 더 높아지고 골이 더 깊어지는 상태죠. 이건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럼 정상파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배가 되겠죠. 배. 그래서 얘는 2A0 마이너스 2A0 2A0 마이너스 2A0, 이게 이제 반복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아래에서 중첩된 팔을 얘기한 거라 했잖아요. 맞죠? 지금 골하고 골이 만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 하나의 진폭이 1cm였으니까 합쳐서 2cm가 된 거죠. 그 골이니까 마이너스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파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가로축이 시간이죠. 그럼 얘의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요 정상파의 주기가 곧 각 파동의 주기하고 같죠?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얘가 주기가 됩니다. 주기가 몇 초입니까? 2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기억 볼게요. 두 물결파의 파장 물어봤네요. 자, 그냥 파장을 구하려면 V는 T분의 람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지금 주기를 알고 있으니까 V가 5cm/s입니다. 주기가 그래프로 2초인 걸 알아냈죠. 그러면 람다는 10cm가 되겠죠. 10cm도 가수 이름 아니가? 맞나? 자, 니은 1초일 때 P에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 2cm다 했는데, 자, P는요 계속 상세 간섭이죠. 그래서 1초든 2초든 3초든 4초든 5초든 6초든 그냥 물결파의 변이는 전부 다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디귿 봤네요. 디귿 보십시오. 2초일 때 Q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 물어봤는데요. 자, 얘는 지금 0초일 때 변이가 2cm입니다. 2cm. 얘는 주기가 2초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4분의 1 주기 한번 볼게요. 4분의 1 주기는 2 곱하기 4분의 1이죠. 이게 2분의 1초입니다. 얘는 2분의 1초마다 변이만큼 이동을 해요. 그 진폭만큼 이동을 해요. 근데 얘는 하필이면 주기일 때를 물어봤어요. 2초. 주기일 때니까 지금 이 상태랑 똑같겠죠. 그래서 그냥 2cm가 될 겁니다. 변이가. 근데 문제는 주기일 때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2cm입니다. 일단 답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Q점이요. 자, Q점에 1.5초 뒤에 변이는 얼마가 될까요? 0이죠. 왜냐하면 2분의 1초 단위로 0.5초일 때 0. 그다음에 2분의 2초일 때 마이너스 2cm. 그다음에 2분의 3초일 때 0. 2분의 4초일 때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Q점에 5초일 때 변이는 얼마가 될까요? 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5초면은 일단 주기 두 번은 지나가고요. 1초일 때 변이하고 같습니다. 그럼 1초는 지금 4분의 1 주기가 두 번 지난 거죠. 그러면 진폭 이렇게 지나가면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또 연습해 볼게요. R점입니다. R점. R점에 7초일 때 변이가 얼마일까요? 예, 2가 되겠죠. 7초일 때 주기가 3번 지나고 결국 1초일 때 변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분의 1 주기가 두 번 지났죠. 그러면 마이너스 2cm에서 0, 2cm에서 2cm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